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8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38회에 걸친 수요 집회를 이끌었던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그동안 관련 단체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면서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문제는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 성금, 기부금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에 대한 의혹이 관련 단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불참 선언, 양행태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행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압니다. 뭐 수요 집회도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I can speak 그 영화로 남은희 씨가 주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주인공의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한 3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그동안 1992년부터 수요 집회가 시작된 이후 김미양,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대협이라고 하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이랬는데 그 이사장과 손잡고 이렇게 끌어왔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기부금이나 성금 이런 사용처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분노랄까 좌절감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이건 말이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판도라 상자 같아요. 이 돈의 이 출처는 성금인데 이 아주 순수한 성금 아닙니까? 수요일마다 집회하면 학생들이에요. 코 묻은 돈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 코 묻은 돈들입니다. 아버지 용돈 받아갖고 와서 거기다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 그냥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폭로를 하면서 내가 30몇 년 동안 이제 이용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증오만 키우는 집회지 사실 학생들 증오를 키우고 해가지고 돈을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이 성금을 받고 이렇게 한 건데 학생들의 귀한 돈, 귀한 시간 다 뺏어가지고 이 집회는 결국은 뭐냐 증오와 상처만 남기는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곳밖에 안 됐었다 하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제 말이죠 공교롭게도 장영표 교수 아들도 탁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탁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이 할머니 92세 할머니까지 인권 자유 대한민국 선언 양심 선언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힌 거예요. 진실을 밝히죠. 이 세 분들은 아주 밝힌 거 보고요. 아,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가 이런 발언을 한 이후 정의기억연대에서 지난 4년간 그 성금 들어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49억 한 2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기서 밝힌 내용이 할머니들한테 쓴 돈이 9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의 생활지원비를 포함해서 뭐 자기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쉼터를 마련했다 뭐 여러 가지 쓴 돈이 9억 2천만 원으로 18.7%뿐이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순수하게 돈을 9억을 나눠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낫게요.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할머니한테 무슨 모임을 위해서 썼다. 할머니의 뭐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썼다. 무슨 책 내는 데 썼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인당 중것을 보면은 작년에는 뭐 1인당 한 106만 원 전체 1년 내 준 게. 뭐 그 전에는 뭐 86만 원.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준 거예요. 쥐꼬리만큼. 완전히 이 성금 코 묻은 정말 순수한 그 어린 학생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 49억 50억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냐 이거. 이게 쓴 용처가 한 18% 몇 프로는 하여튼 할머니에 관련돼서 그럼 이 할머니들 하더라도 책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무슨 모임도 쓰고 뭐 환갑잔치도 하고 뭐 이런 뭐 집회로도 쓰고 뭐 수요 집회 하는 데도 비용도 들어갔겠죠. 비용도 들어가고
했겠지만 나머지 돈은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 그 활동하는 사람들 예. 생활비, 월급, 뭐 활동비 이런 걸로 써버렸나? 이거는 오리무중이죠 지금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4년치 뿐이고 예. 지난 28년간 92년부터 네. 쭉 그 성금들이 모였고 초기에는 네. 정말 많이 모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도 3번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92년 막 시작할 때 7월 달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네. 생활지원금으로. 그다음에 93년 7월에 2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는 일체 없어요. 아니 대구에서 올라왔다가 갔다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 값이라도 줘야 되고 교통비. 뭐 기차 뭐 KTX 값이라도 줘야 되고 점심에 김밥 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예. 외국도 그 증언차 예. 뭐 미 하원까지 가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100회인가를 갔대요. 그런데 비행기표 한번 사준 적이 그냥 그 초청하는 측에서 다 부담해 갖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가다 보면은 초청 측에서 하더라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밥만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벽시계 하나 사달라는데도 안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 쉼터에.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그 잔인하더라고요 이 집행부가. 윤미향이라는 분은 자기는 영광에 금배지를 달았는지 딱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예. 더불어시민당 예. 그것도 6번인가로 예. 금배지를 달았죠. 당선자 신분입니다. 그 정치는 잘했겠죠. 정치는 잘했겠는데 자기 금배지는 이 영광의 금배지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얼룩진 어떤 그 한과 눈물이요. 네, 한과 눈물이 어린 사겨진 녹여진 그 금배지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좀 밝혀야 되겠다. 또 이거는 하나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된다. 일반 시청자들인 오해할 부분이 뭐 1억을 주었다는데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예.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이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2015년에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협정이 예, 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갖고 네. 일본에서 10억엔을 네. 기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돈이 이제 들어갔고 화해지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때 생존하신 분 중에서 34분은 그냥 1억 원씩 받았고 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8분은 더러운 돈 안 받겠다. 네. 그래갖고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 어려운 할머니들인데. 그래서 그때 100만 시민 모금 운동을 별도로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 선거복으로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돈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50만 원 속에 그게 들어가구나 하는데 50만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성금 기부금 그 진짜 코 묻은 돈 가지고 그분들 1억씩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그건 화해지휘재단에서 나온 돈이에요. 맞습니다. 이 8분은 또 안 받으니까 또 별도 성금을 또 모아갖고 많은 돈이 모였어요. 네. 그때도. 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그때 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억이나 받고 그런 소리 하느냐 하는데 그건 좀 그거 다른 아니에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할머니들한테 일본이 사과를 하는 양식으로 해서 그 100억 엔을 낸 그걸로 인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지고 거기서 돈을 36명은 받고 나머지 몇 명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 안 받은 걸 그러니까 그 돈은 특별 모금을 했잖아요. 예, 안 받은 특별 사람들 모금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도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이 학생들의 코 묻은 돈, 이 성금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걸 4년간만 해도 예. 50억 돈 아닙니까? 예. 그러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돈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초기에는 더 많이 성금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 언제입니까? 92년도, 93년도는 예, 100만 원, 92년도. 250만 원씩 92년 7월 달. 생활지원금을 네. 주고는 그 후로는 딱 끊어버린 예, 거예요. 92년대 7월 달에 100만 원, 93년에 7월에 또 250만 원 주고 끝.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안 준 거예요. 아무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이용한 게 아니고 악용을 했다고 보여요. 물론 뭐 이제 네. 또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뭐 다른 설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뭐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합리적인 판단을 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교부 당시 동북아 국장이 이 윤미향 씨한테 대표 이사장이니까
합의 전에 이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10억 원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합의 내용을. 우선 피해 당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그게 합의 사인이 가는 건데 윤명이만 딱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거는 시민단체는 더더욱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 소위 성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 이 내역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요. 더더욱이 학생들 성금 코 묻은 돈들 이렇게 들어온 돈은요 몇 원 몇 전까지 아주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 돈의 이 용처가 그냥 상당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저도 말이죠. 이 49억 7,344만 원 중에 9억 2천만 원이 이 할머니들한테 지급됐다고 그래서 아니 할머니들한테 합쳐가지고 9억 얼마 같으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거 1인당 많이 돌아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 이거 1인당 같은 1년 내 100만 원도 안 돌아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작년 재작년에 좀 주었더라고요. 네.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 성금 받아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는 돈이 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100만 원도 주고 250만 원도 연간 그것도 뭐 연간에 100만 원 준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매월 준 것도 아니고 다 합쳐서 한 해에 100만 원 주고 250만 원 주었는데 이용수 할머니한테도. 근데 지금 문제는 윤미향 씨 측 또 정의기억연대에서는 할머니요 기억력이 좀 흐려진 것 같다. 아, 그건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왜냐면요. 나이가 지금 92세라고 말이죠. 해가지고 노령이기 때문에 기억이 무슨 뭐 흠해졌다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한 말로 표현하면 치매성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로 치환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이 할머니는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요. 제가 그 말을 왜 얘기를 좀 한 몇 가지 드리죠. 증오만 키우는 수요 집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분이 직접 하는 워딩입니다, 이게. 그리고 학생들이 귀한 돈과 귀한 시간을 갖다가 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성금을 냈지만 이 집회가 결국 우리가 한 이 수요 집회가 이들에게 뭘 줬느냐. 증오하고 상처만 줬다. 이제 더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면서 또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인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서로가 친하게 지나면서 역사를 양국 문제를 서로 풀어나가면서 서로 배상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죄도 받고 배상도 받으면 서로 이해되는 범위에서 서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방향을 아주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할머니에게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면은요, 이거는 윤미향 씨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사실상 했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를 했다. 아니, 그리고 그쪽에서도 과거에도 이 위안부 할머니 연령이 있어도 정말 옛날 얘기도 그런 거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제대로 말씀을 한다고 그걸 또 자랑했었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기억력이 이상한 할머니 됐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집회를 갖다 지금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기억력이 멀어진 사람을 그럼 데리고 다니면서 92세 노인을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나쁘죠, 그게. 아니, 이 할머니는 아주 기억력이 명석한 분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내용으로 비춰볼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윤미향 씨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무기 시장화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나는 자기 딸은 UCLA라고 미국의 명문대입니다만 그 음대 다니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유학을 보냈어요. 윤미향 씨. 그 딸을. 사드 반대. 그게 진짜 내로남불이고 또 남편이 지금 저도 기억이 나요. 남매 간첩 혐의로 복역을 했더구만. 남매가 일본의 반국가 단체 한통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보 제공하고 그 한통련 의장으로부터 이런 공작금을 받는데
이걸로 해서 포격까지 했어요. 네. 남편도. 네.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막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왜 공천을 했을까요? 더불어 시민당이지만 사실은 뭐 민주당 공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경우는 이게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검증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전혀 안 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이 지금 할머님 검증을 하려면 이렇게 같이 집회했던 그 할머님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하고 또 이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주변 얘기 들어보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급조 비례 유성정당 만드느라고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예, 또 하나는 지금 윤미향 씨 측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뭐 이 할머니를 뒤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 뭐 이 이야기인데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가자 평화인권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같이 지난번 그 더불어 시민당 만들 때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아, 그래요? 최모 대표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할머니를 부추겨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말한 내용들이 지금 이 할머니가 얘기한 이 내용들 그 말한 내용들이 전부 다 맞은 옳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네. 이야, 이 92세 된 할머니가 그렇다고 뭐 제가 학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닐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요새 무슨 외교부 강경화보다 더 말을 잘한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죄 받고 배상 받아내기 위해서는 서로 데모로 해서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학생들 양국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잘 알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된다 이런 얘기를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통합당이나 미래당 대변인들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반일운동 또는 뭐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성취하려는데 이용한 거 아니냐. 반일운동뿐만 아니고 저 반미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는 거는 반미운동 중에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그런 일까지 이 겸용이 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50여 개 일제 강제동원 그 피해자 단체에서도 윤미향 당선자의 비례의원 사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 욕을 먹은 사람이 양정숙 당선자 아닙니까? 아파트를 몇 채씩 갖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돈을 벌어서 살 수는 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이 저는 이 사안이 더 중요하죠. 이건 뭐 돈으로 산 거예요. 맞습니다. 양정숙 부동산 투기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부동산 투기한 거가 그거는 양심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기 도덕성의 문제고. 이거는 양심과 국가 간과 또는 특히 이건 국가 한일 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한미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첨예한 어떤 이런 이념적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더 나쁘죠. 이건 아주 나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 질이 나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질이 아주 나쁜 케이스고 저 양정숙 각 경우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 상실감, 그걸 표현하는 전형적인 예고.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이 안 좋죠.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외침이랄까 분노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기금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도 모르지 하고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제기됐으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사퇴시키는 방안을 모르게 지금 조용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퇴는 아니고 꼭 편드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들면 안 되죠. 똑같은 사람 되죠. 똑같은 당이 되죠. 뭐 할머니의 기억력이 어쨌다든가 뭐 그 시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뭐 누가 꼬드겨서 그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본질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꼬드길 내용이 아니죠. 우선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사드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위안부 해가지고 일본 반미 반일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윤미향 씨가 거기다 또 딸까지 그 UCLA 음대다 보냈다니 그건 참 입이 쩍 벌어질 얘기죠. 왜 거기다 보냅니까? 차라리 북경에다가 저 북경 음대에다 보내든지 차라리 러시아에다가 거기 러시아 대학에다가 보내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러시아는 별로 안 치는 것 같은데 중국만 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중국 뭐 또 러시아도 또 그래도 조금 뭐 같은 블럭이니까 뭐 그냥 그쪽 가든지 차라리 그러지 왜 UCLA 보내냐 이게 사드 반대까지 하고 반미 운동까지 하면서 이분은 전체적인 이 윤곽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저도 뭐 엊그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민단체 정말 순수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완전히 권력 기관화 돼버리고 시민단체 장을 하려고 그 아기다툼을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성계 같은데 왜 비례대표로 가든가 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구라도 이렇게 정치 집단화되면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뭐 참여연대 이런 데는 이 정부의 아주 요직은 다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또 법조계 이쪽은 다 민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시민단체라는 게 순수성을 가지고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과도 그렇죠. 맥락이 같은데 지금은 이런 순수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 참여했던 분들이 김경률 씨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이 좌파 시민단체에서도 이 반듯한 분들이 지금 나와서 저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심적인 소리 하다가 양심적인, 밀려나간 거예요. 튕겨나간 거라니까요. 진중권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진중권 교수도 뭐 한 말씀 하셨더라고.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할머니들을 시민운동의 한 동원을 하는 인력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동원 인력으로.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그 진중권 교수가 잘 말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완전히 이 할머니는 이용당했다는 할머니들을 거니까. 위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게 진중권 교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말씀 중에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여태까지 23년간을 이렇게 했는데 남는 것은 우리 집회가 증오와 상처만을 남겼다. 그 말은 참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영수 할머님의 외침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집권당 민주당에서도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 되짚어 보시고 또 정의기억연대가 아마 사단법인이든가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히 그동안의 성금과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